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5라고 했으므로 A 집합의 원소 중에 A 더하기 1이 5가 돼야 한다. 그래서 A를 구해보면 4. 그러면 A4 구한 거를 B 각각의 A 값에 대입해서 B 집합의 원소를 직접 구해보면 5, 4를 대입했을 때 1, 4를 대입했을 때 7 나오게 되고 A 집합의 원소를 각각 정리해서 적어보면 2, 3, 5가 나온다. 그래서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를 구해보면 1과 7이 되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1 더하기 7은 8. 따라서 답이 1번이다. 자, 전체 집합 1, 3, 5, 7, 9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두 A, B 집합의 공통인 원소가 바로 7이 되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를 구했더니 7. 따라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1개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자, 이번 문제는 A, B 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 A 차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A 집합, B 집합이 있고 A 차집합 B가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A 집합에서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를 해주면 A 차집합 B의 원소를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A, B의 교집합을 직접 체크를 해보면 2와 4가 바로 A 교집합 B가 된다. 따라서 A 차집합 B의 원소를 구해보면 6, 8, 10이 나오고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된다. 따라서 답은 3번. 이 문제도 A, B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해봅시다. 문제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16개, B의 원소의 개수가 13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9개라고 했으면 벤 다이어그램의 원소의 개수를 표시를 해볼 거야. A 차집합 B가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곳이지. 여기 원소의 개수가 9개야.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16개라고 했으니까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7개다.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가 13개라고 했으므로 이 순수하게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6개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9 더하기 7 더하기 6 해서 총 22개가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A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의 차집합을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A에 해당하는 1, 5, 9를 제외를 해준 나머지 3과 7이 A 여집합의 원소가 된다.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 더하기 7은 10.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 0, 1만 존재하므로 마이너스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 말은 참이다. 2번 보기를 보면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A의 원소 2개,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B 차집합 A를 구해보면 B에서 A와 교집합인 원소 0과 1을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므로 B 차집합 A에 마이너스 1이 원소로 들어있지가 않지.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렸다. 얘는 원소가 아니다 라는 기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돼요. 네, 4번 보기를 살펴보면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A 교집합 B를 직접 구해보면 0과 1이 된다. 그래서 0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므로 5번 명제도 맞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식에서 A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의 개수가 8개 이므로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게 바로 8개다. 따라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총 42개가 나온다. 벤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B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바깥쪽 부분이 원소의 개수가 8개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2개라고 했고 문제의 조건에서 A의 원소의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총 22개라고 나왔으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42에서 22를 제외한 총 20개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합집합을 구해보면 반드시 합집합을 구할 때 겹치는 원소는 몇 번만 쓰기로 한다? 딱 한 번만 쓰기로 하자. 그래서 합집합을 직접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은 21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가 3이라고 주어졌으므로 B에는 이미 교집합의 원소인 3이 들어있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A-3이 3이면 된다. 그래서 A 값은 6.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이 문제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일단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구해보면 두 개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를 찾아봤더니 2와 4가 나온다. 벤 다이어그램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 2와 4를 쓰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적어보면 1과 6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를 적어보면 5와 7 따라서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가 5와 7이 나오므로 모든 원소의 합 5 더하기 7을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12. 따라서 답이 4번이다. 이 문제는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면 B에 해당하는 집합의 원소가 1, 3, 5, 7, 9로 나오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두 집합에 동시에 속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1, 그리고 3, 5 이렇게 3개가 있다. 따라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정답은 2번. A와 B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 얘는 바로 A 교집합 B를 뜻한다.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는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찾는 것이므로 각각 두 집합의 공통인 원소를 찾아보면 A와 C와 E가 된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면 3개. 정답은 4번.
벤 다이어그램을 각각 그려보면 A와 B, 이 문제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라고 해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먼저 채워서 쓰고,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으므로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원소의 개수가 2개, B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므로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따라서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므로 답은 6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당하는 영역의 원소를 직접 기재를 해봅시다. 얘도 첫 번째, 항상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먼저 채워서 쓰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가 3과 4, 그리고 A 집합의 원소가 1, 2, 3, 4라고 주어졌으므로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가 1과 2다. 그러면 A 합집합 B가 1, 2, 3, 4, 5, 6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이미 1, 2, 3, 4는 원소가 다 채워져 있으니까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영역의 원소가 5와 6이다. 따라서 집합 B를 구해보면 3, 4, 5, 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집합, B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A의 원소가 17개, B의 원소가 15개, B 차집합 A의 원소가 10개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실제로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이 영역의 원소를 10개 먼저 채워서 쓰고,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 따라서 A의 원소의 개수가 17개라고 했으므로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12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A 차집합 B의 개수는 12개.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식을 변형을 해보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다. 이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영역, 그래서 이 두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합을 구하면 된다. 따라서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보면 각각의 원소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를 찾아보면 A 교집합에 3 그리고 5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3과 5. 그러면 순수하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는 1과 2가 존재하고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원소는 4와 6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집합이 1, 2, 4, 6이므로 1, 2, 4, 6의 합을 구해보면 정답은 13. 따라서 3번. 이 문제에서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0과 3이라고 주어졌으므로 일단 A 집합은 이 소문자 A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B 집합에서 확실하게 0과 1 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2A가 교집합의 원소인 누구랑 같아야 된다? 3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소문자 A의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따라서 A가 3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a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직접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a 집합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 A 교집합 B를 계산을 했을 땐 1밖에 안 나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0과 3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A가 3일 때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A 집합의 원소를 직접 구해보면 0과 3과 5로 나오게 되므로 따라서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가 문제의 조건에 맞는 0과 3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여집합의 차집합 B의 여집합을 정리를 해보면 A 여집합의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로 바뀌므로 실제로 A 합집합 B를 계산을 해보면 문제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0, 3 그리고 A에 들어있는 원소 5 그리고 B에 들어있는 원소 1까지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0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이므로 답은 9 따라서 2번이 된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B 교집합 X가 X이다 라는 뜻은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를 의미하고 두 번째 B 차집합 A 합집합 X가 X이다 를 정리를 해보면 B 차집합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잘 정리를 해보면 B 차집합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문제에서 B 차집합 A를 원소나열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2와 4이므로 따라서 X는 2와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 B의 부분집합의 개수이므로 따라서 B에서 2와 4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가 3개이므로 2의 세제곱 답은 8개 따라서 3번입니다. 자, A 집합에 해당하는 부등식을 풀어보면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1, 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에서 A 합집합 B가 1 이상 5 미만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B에 해당하는 원소가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식을 만들어 보면 x-3 곱하기 x-5가 0보다 작다. 이고 이 주어진 식을 전개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작다. 이므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8 B의 값은 15이므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5 답은 7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1번과 2번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전체 집합 U가 있고 A 집합과 B 집합을 그림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안에 A 교집합 B가 존재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번에는 전체 집합 A 합집합 B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제외해야 된다. 그러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영역을 실제로 지워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이 1번과 2번이 어떻다? 동일한 영역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같은 집합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4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주어진 식을 먼저 드무르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우리가 차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따라서 요 부분도 드무르간을 이용을 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위치를 바꿔주자.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따라서 드무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보면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가 된다. 그래서 몇 번이랑 동일한 모양이 된다. 따라서 2번과 4번은 동일한 패턴의 식이 된다. 그러면 5번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번 부분도 드무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했을 때 A 합집합 B 교집합 이 부분을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했죠. A 교집합 B. 따라서 5번도 몇 번이랑 동일한 모양이 된다? 2번과 동일한 모양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시를 했을 때 전체 집합이 있고 A 교집합 B가 존재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어디? 이 바깥쪽. 그리고 A 교집합 B면 이 부분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므로 색칠한 영역이 바로 3번이 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연산 결과가 다른 하나는 동일한 그림으로 나오는 게 1번, 2번, 4번, 5번이고 3번만 정반대 해당하는 영역이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3번.